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다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VS 코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VS 코드에서 유용한 기능들을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리눅스 기반으로 요새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리눅스에서 연관돼서 VS 코드의 유용한 기능을 설명하고자 했죠. 그래서 제가 VM웨어를 설치를 하고 VM웨어에서 리눅스를 또 설치를 하는 거를 지난번 설명에서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다커를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VS 코드에서 다커를 수행시키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커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다커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다커는 쉽게 설명하면 버추얼 머신이죠. VM이. 버추얼 머신 비슷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커도 버추얼 머신도 뭐냐면 버추얼 머신 프로그램을 깔고 거기에 게스트 OS 저 같은 경우는 호스트 OS가 윈도우가 되고 게스트 OS는 우분투 20.04가 됐고 그걸 깔고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다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 OS가 우분투 20.04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정을 해서 갖고 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내가 호스트 OS는 20.04인데 우분투 18.04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미지를 18.04를 갖고 온 다음에 거기에 18.04 우분투 기준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컨테이너라고 하거든요. 컨테이너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 위에서 내가 원하는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들을 지정하고요. 환경을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요. VM웨어에서도 우분투 띄우면 우분투에 거기에 이제 라이브러리 바이너리를 내가 설치를 하고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가 되게 커요. 제가 지난번에 VM웨어 설치할 때 어떻게 했죠? VM웨어 프로그램 깔았죠. 물론 다커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커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제가 또 거기다 뭐 했죠? OS 깔았죠. OS 자체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다커에서는 이미지를 갖고 와서 띄우기는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버추얼 머신에서는 제가 만들 때 코어 개수라든지 메모리 스페이스 실제 저장할 영역이라든지 휘발성 메모리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16기가인가 설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비발성 메모리 저장 가능한 25기가 잡았었죠. 그 다음 코어 몇 개 했죠? 4개 할당했었죠. 이런 식으로 점유하게 되는데 다커에서는 그거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호스트 OS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커 엔진이 있지만 얘가 하나의 소프트웨어처럼 돌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게 보면은 파일 시스템도 이 다커 안에서는 그냥 내가 하나의 리눅스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호스트 OS의 파일 시스템과 매칭돼서 쓰게 돼요. 이게 네임스페이스 기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다커 엔진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작업 같은 걸 해주거든요. 그런 장점 때문에 다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가 엄청 줄고 그리고 물론 버추얼 머신도 뭘 쓰냐에 따라서 다중 버추얼 머신을 쓸 수는 있겠는데 다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수십 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유류? 말이 꼬이네요. 유리해요. 유리. 네,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다커도 그냥 버추얼 머신 같은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되게 강점이 많다. 오버헤드도 낮고 다중 컨테이너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면 호스트 OS가 존재하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리눅스 20.04를 깔았으니까 우분투 20.04라고 할게요. 우분투가 리눅스니까. 그리고 이미지 원에는 내가
20.04지만 18.04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어. 우분투. 그래서 이미지 1은 18.04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2는 그대로 20.04 우분투를 쓴다고 할게요. U예요, U. 그러면 여기서 만든 컨테이너는 베이스가 18.04 우분투를 갖고 오고요. 이 이미지에서 또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 셋업이나 필요한 파일 같은 거를 셋업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다른 셋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베이스로 해서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져요. 얘도 요걸 베이스로 해서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게 다르게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다중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다 한 번에 동작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신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워크스테이션은 한 대밖에 없는데 4개 PC가 통신을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하고 싶고 OS도 다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다르죠? 얘 18.04고 얘 20.04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미지, 그러니까 OS 베이스가 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 4개를 띄웠으니까 얘가 한 개의 PC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IP 설정도 다르게 가상화시켜서 다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킷도 그러면 주고받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에뮬레이팅 기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을 이제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호스트 PC에서 다중의 컨테이너를 띄워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강점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한 가지 이미지 셋업을 해놓으면 다중으로 컨테이너를 만들고 거기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미지는 항상 동일하겠죠. 근데 베이스 이미지는 동일한데 하나의 컨테이너를 띄워서 작업을 하는데 내가 뭔가 작업을 망쳤어. 그냥 컨테이너 날리고 새로 컨테이너 띄워서 또 작업하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빌드 환경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고 컨테이너 시켜서 하나로 셋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호스트 PC, 어느 리눅스 PC에 가서도 결과적으로 그 컨테이너는 뭐겠어요?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죠. 호스트 OS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다커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VS 코드에서는 다커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다커에는 어떤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명령어를 쉽게 수행시킬 수 있는 방법,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10분씩 끊어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나눠서 아마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단신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